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 검사 독재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어떠한 혐의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좀 뭔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 비명계 재선 의원이 저희에 줄곧 한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검찰로부터 수사받는 무수히 많은 혐의가 따라다니고 있고, 정작 전직 당대표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검사 독재를 아무리 외친다 한들 국민들이 그걸 과연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겠냐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 의원님? 그게 뭐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이죠.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이게 검사 독재 이걸 떠나서 그걸 다른 이야기를 좀 보태면, 어제 그 준연동형 비례제 가지고 국민의힘에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앵커께서는 그 몰라서 묻냐,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이걸 갖고 몰라서 묻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 심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입장 발표를 보면서 정말 적반하장에 후안무치하다.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제1야당의 제1당의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총선 60일도 안 남은 시점까지 이 비례대표 선거제를 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단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관련해서 4년 전 일을 좀 상기시켜 드리면, 4년 전에 그 게임 당사자 중에 한 축인 국민의힘의 전신 비례통합당 배제하고 소수 정당들하고 손잡고 마치 준연동형 비례제가 정치개혁의 백미인 양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이거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지고지순한 정치개혁이라면 위성정당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이게 개혁이라면 어떻게 손해 1도 안 보고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해 보더라도 개혁하셨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핑계대고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제가 지금 진행되는 위성정당 논의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말이 좋아 위성정당이죠. 이거는 그냥 말이 좋아 위성정당이고 플랫폼 정당이지, 이거는 떴다방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준이에요. 이게 통합 비례정당이라고 하지만 총선 끝나면 없어질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면서 국민의힘 쪽을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과오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분이 일당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법 리스크 의혹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이걸 덕지덕지 몸에 붙이고 있으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제가 수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대목, 이 대표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성정당,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출마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몰라서 묻는 걸까요?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남의 눈에 티끌 찾아서 비판하는 태도 정말 옳지 않습니다. 여당도 위성정당 만드는데 왜 거기한테 뭐라고 안 하고 나만 갖고 뭐라고 하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이셈인데, 송 변호사님. 왜 나만 갖고 그래? 위성정당은 사실은 준연동 비례제를 안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정말 잘못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될 문제예요. 그걸 안 하면서 구구한 핑계를 대는 건 옳지 않고요. 제가 민주당은 자꾸 무슨 준위성정당이라고 앞에 준자를 붙이면서 뭐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길래 하나만 좀 지적을 드리면, 2020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일부 국회의원들 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본소득당이 뭐 이런 당으로 돌아간 의원들이 있어요. 기본소득당에 이제 용해인 의원이라고 한 분이
기본소득은 있는데 그 기본소득당이 2021년에 당비 내는 당원 숫자가 809명입니다. 809명. 그러니까 독자적으로는 존속할 능력도 없고 국회의원을 배출할 능력도 없고 지역구든 비례든 당선자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정당을 인위적으로 비례정당에 포섭시켜서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시키고 어떤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다당제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이거는 가짜 다당제거든요. 그 북한에도 가면은요. 최고인민회의에 조선노동당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당이 있어요. 무슨 뭐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이런 당들이 있는데 그런 당은 독자적인 기능을 못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거 우당이라고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말하는 다당제는요. 진짜 다당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원할 때 거기에 같이 편승해 주길 원하는 우당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사과의 진정성과 관련된 언급도 몇 번 있었는데 이 대표가 거듭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잘못한 일이다. 잘못한 거 알면서도 죄송하다. 이건 국민적 비판을 받겠다는 건데 이제는 또 국민들에게 왜 우리만 비판하느냐라고 나무라십니다. 죄송하다는 겁니까? 나무라시는 겁니까? 여러 차례 그 사과를 했고 또 죄송하다고도 얘기했지만 또 며칠 지나서 보니까 계속 민주당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뭔가 그 비판의 화살이 오는 것 같으니까 일정 부분 준연동형과 그 병립형 사이에서 당내 여러 이견들이 있었고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계속 며칠 지나서 또 계속 이쪽으로만 비판의 화살이 오니까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그럴 자격이 있냐 이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억울했을 거예요. 국민의힘은 비판할 자격도 없는 당이에요. 왜냐? 우리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 선거제 관련 논의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양당 이 적대 정치의 이런 폐해, 극단적 대립을 좀 타파하고 사표도 좀 방지하면서 민심 그대로인 투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정개특위에 뭐 제대로 임하기를 했나요? 뭔가 의견을 제시를 했나요? 그냥 우리는 병립형이야. 병립형 외엔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위성정당도 막 창당 그 발기인대 해버리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1년 넘게 정말 토론하고 했던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일을 국민의힘은 했어요. 아예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고민하면서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측면이 있죠. 물론 위성정당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 원내대표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진정성마저도 이렇게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 넘게 본회의장에서 최초로 선거제 관련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론조사도 했잖아요. 공론조사하고 또 국회 출입기자들한테 또 여론조사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례대표제 이런 거 다 폐지해버려야 돼. 숫자도 줄여야 돼. 의원들 이러던 여론이 비례도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여론으로 돌아선 모습들을 저희가 봤거든요. 학습을 통해서 다시 공론조사 해보니까. 그런 과정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병립형이야. 이렇게 했던 국민의힘이 뭘 민주당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따따붙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적어도 욕을 먹어가면서 100% 우리가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것, 하지 않겠다고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렸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무슨 낯으로 이 정치개혁은 완전히 무시하고 개혁 논의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계속 비난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발언을. 아니 사과를 여러 번 하셨다 그러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이 저는 안 느껴지는 게 4년 전에 그 약속을 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못 만든 채로 다시 총선을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는 제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미리 사과를 한다는 거에 사과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사과할 일을 그럼 만들지 말아야죠. 이번에는 위성정당 방지법 못 만들고 총선을 맞이해서 다시 연동형제로 가면 이번에야말로 위성정당 만들지 말아야죠. 국민의힘 핑계대면서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 만드는 일에 대해서 불가피하니까 사과한다? 저는 이게 사과의 진정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다. 그렇습니다. 예. 일면 하지 않을 수가 일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왜 지금 너네 그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막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소위 막 입법 독주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면은 너네가 법안 발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법안은 발의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켰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셨을까요? 그건 좀 가정적인 얘기라 잠시 후에 초지일관 좀 아니 그러니까요. 예. 초지일관 병립형만을 얘기하고 다른 여지는 전혀 주지 않았던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 그건 추측에 불과하니까 김종현 의원님 의견으로 더 논의를 차제에 들어보기로 하겠고 그거 같아요. 관건은 과연 그 정개특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그 정개특위에 참석하신 민주당 예, 의원과 취재를 했는데 이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토론하는 것과 별개로 결정권은 이 대표에게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대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연동형 비례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근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 그건 오롯이 이재명 대표에게 권한이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하고 이 대표도 사과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뭐 사과의 어떤 일관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표현한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축구하자고 했는데 한 명이 갑자기 야구하자고 해서 지금 야구장으로 간 거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축구를 준비하던 국민의힘은 야구장에서 지금 야구공을 발로 차고 있는 거거든요. 한 비대위원이 그랬죠. 예, 그럼 발로 차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냐? 저는 그래서 사실 다시 축구장으로 가든지 우리라도 끝까지 야구공을 발로 차면 안 되고 야구 규칙에 맞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야구공 발로 찰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야구공을 발로 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니까 그거는 억울하죠. 근데 국민들이 야 너네 축구장으로 갈 수 있었잖아라고 하는 건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결정권 이 대표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참 정개특위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정개특위 말고 지난 정개특위 때 제가 그 당시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담당 보좌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정개특위 안에서는 국민의힘 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연동형 초반에는 연동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요. 근데 결국 지도부에서 뭔가 하달이 내려오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 정개특위는 의미가 없어요. 어느 쪽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 자꾸 이재명 대표 한 명이 다 했다고 하는데 정개특위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 거기서도 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 뭔가 다당제로의 그 방향 전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 지도부가 있고 이 정당의 운영 방식 전체가 문제인 것도 있고 다만 이번 결정에서는 저는 뭐 당대표가 정했기 때문에 지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쉽습니다. 축구장으로 되돌아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취재한 부분이라 실명을 제가 언급할 수 없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정개특위를 주무하셨던 분의 한 분이 얘기하기로는 전체적인 민주당 정개특위는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정개특위의 주된 의견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고서 이야기 이어가죠.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조국 송영길 당과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게 승리에 도움되는지 잘 고민해 주길. 조국 항소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이에요. 그런 문제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으로 된 형태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고민 중이다. 조국 신당은 당의 형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는 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도 어떤 세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조국 신당과의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무언가 하루 차이로 그리고 스피커에 따라서 연대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주도로 이 준연동형제의 통합비례당을 꾸리겠다라고 하자 이 군소정당들은 소위 민주당 눈치 보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큰 책임을 상응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 대표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성호 의원은 비례연합정당 후보는 민주당 시스템 안에서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줄지 말지에 따라서 군소정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을지 못 얻을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기타 군소정당에서는 비례 순번 교차 배치를 하자, 지역구를 단일화하자 벌써부터 이런 제안을 나섰고요.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 순서 결정, 후보 검증, 국민 의견을 반영하자라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단 우리한테도 좀 결정권을 달라라고 기싸움, 글쎄요, 눈치 보기 이런 행보들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제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다른 정당들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든 토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거대 양당이 정말 그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소수 정당들이 있으면 그 뭐라 그럴까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소수 몇 개 정당은 좀 안정적으로 가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연동형제를 찬성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든 채로 이번에 갔더라면 이 준연동형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덕지덕지 누더기 제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냐는 아쉬움을 제가 강하게 피력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서 의석에 다소 손해는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비난은 국민의힘이 오롯이 다 비난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 가져갈 수가 대표가 있어요. 불만을 제기했던 비판은 국민의힘을 향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총선에서는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길게 봐서 이 연동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송거구제지만 그래도 다른 소수 정당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민주당의 이런 선택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군소정당들과의 눈치 싸움과 기싸움이 이게 정말 민주주의의 다원화, 다당제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판단은 국민들께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